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엘리자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네요. 한국인 남편 민우를 만나 결혼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정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한국 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중요시하는 분이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며 어른을 공경하는 모든 예절을 알기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는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고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어를 서툴게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대화할 때마다 답답해 하시는 표정이 역력했죠. 가끔은 제 앞에서 민우에게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밤마다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민우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내인 저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도 소중하니까요. 그는 늘 중간에서 조율하려 애썼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고 가끔은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한국에서의 삶이 1년째 접어들 무렵 저는 외국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외국인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영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지영은 캐나다에서 몇 년간 살다 온 경험이 있어서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죠. 어느 날 커피숍에서 지영과 만나 또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던 지영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났냐고 물으니 지영은 최근 캐나다의 한 동네에서 전통차 세트를 선물하며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지영의 설명을 들을수록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죠.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영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진심을 알아주실까?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끝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영의 이야기를 들은 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차 한 잔을 통해 마음을 나눈다는 개념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끌렸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다양한 차를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저 마시는 음료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차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문득 차 세트를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한 많은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찻잔 세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민우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시어머니의 결혼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사랑과 꿈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시절의 추억을 차와 함께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결해줄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차 세트를 선물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요. 하지만 어떤 차를 선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한국에는 다양한 전통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오설록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어요. 제주도의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녹차로 유명하다고 했죠.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도 있어서 시어머니께 드리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주문했어요. 배송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무척 설레었습니다.
이 작은 시도가 우리 관계에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커졌거든요. 마침내 차 세트가 도착했습니다. 예쁜 녹색 상자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녹차 세트였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은은한 차 향기가 퍼졌죠. 그 향기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향기를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긴장이 되었어요. 주말 아침 민우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일찍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뿐이었죠. 평소라면 어색해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평소에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차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이것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라고 설명했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놀람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조용히 선물을 받아들고 상자를 열어보셨어요. 녹차향이 퍼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살짝 번졌죠. 그 미소를 본 순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함께 차를 마시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정말 우리 사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손짓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차를 우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았어요. 물의 온도, 차를 우리는 시간, 그리고 차를 따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첫 번째 차 시간, 어색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티테이블에 앉아 시어머니와 마주보고 있는 이 순간이 어색하면서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찻잔에 반사되어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냈어요.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를 한 잔씩 따라주셨습니다. 녹차 특유의 맑고 깊은 향기가 부엌 전체에 퍼졌죠. 첫 모금을 마셨을 때 그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혀끝에 감돌았어요. 시어머니도 눈을 감고 천천히 차를 음미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늘 분주하게 움직이시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몇 분이 흘렀어요. 이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평소라면 어서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 지금은 이 고요한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신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차를 마시며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녹차를 마셨던 기억, 그 맛에 놀랐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시어머니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어머니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어요. 시골에서 자라며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던 추억, 결혼 후 시댁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가족을 지켜온 이야기였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처음 시댁에 갔을 때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시댁 적응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언어의 장벽은 없었지만 지역마다 다른 문화와 관습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즉 제 남편의 할머니는 엄격한 분이셨고 며느리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은 비슷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지?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느라 라고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저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조금씩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의 생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느끼는 혼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셨고요. 놀랍게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가 부담스러웠다고요. 의사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대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차 한 잔을 통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며 시어머니는 민우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썽꾸러기였던 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남편이 어린 시절 이야기에 미소 지었어요. 민우가 5살 때 동네 개울에 빠져 시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한 이야기,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에 나가 열심히 연설했던 이야기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창밖의 햇살은 조금씩 위치를 바꾸었고 찻잔에 비친 그림자도 달라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며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차 한 잔이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허물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아직 완전히 친밀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떼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민우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시간에 우리는 조용히 티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차 모임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다구를 꺼내 오셨어요. 오래된 목재 차 세트였는데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과 세월의 흔적이 담긴 찻잔이 무척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 다구로 차를 마실 때마다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고 하셨죠. 그날은 녹차가 아닌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말린 국화로 만든 차였어요. 물에 국화가 서서히 피어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움츠러들어 있다가 따뜻한 물에 점점 피어나는 꽃잎처럼 우리의 대화도 점차 풍성해져 갔어요. 시어머니는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차를 마시는 이유, 차를 우리는 온도와 시간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차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전통에 대해서요. 저는 캐나다에서의 티타임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이야기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나누는 이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제가 준비한 캐나다의 티타임 방식으로 차를 마셨어요. 시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셨습니다. 홍차에 우유와 꿀을 넣는 방식이 낯설지만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마음이 존경스러웠어요. 네 번째 모임 때는 민우도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우가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아내와 어머니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나 봅니다. 민우는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새롭게 우리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민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는 제게 고마워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다가간 것에 대해서요. 사실 민우도 우리 사이의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이해시키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변화가 보여서 기쁘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차 모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그동안 너무 엄격하게 대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나왔나 봅니다.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죠.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느껴진 따뜻함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요리를 할 때, 장을 보러 갈 때,
집안일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며 제 실력이 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반면 저는 시어머니께 영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영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6번째 모임에서는 시어머니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 그리고 민우가 태어났을 때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민우의 아기 시절 사진들을 보며 많이 웃었습니다. 지금의 듬직한 남편이 한때는 작고 귀여운 아기였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사진첩을 넘기며 시어머니는 각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시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많은 기쁨과 어려움으로 가득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꿈, 결혼 후의 현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느낀 행복과 고단함까지 모든 순간이 그 사진첩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에는 꿈이 있었고 사랑에 설레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도 겪었다는 것을 말이죠. 단지 저와는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오셨을 뿐이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고 우리의 차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캐나다보다 훨씬 습하고 무더웠지만 시원한 보리차와 오미자차를 마시며 더위를 이겨냈어요. 시어머니는 계절마다 어울리는 차가 있다며 여름에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차가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더운 오후 시어머니께서 제안하셨어요. 시장에 가서 함께 장을 봐오자고요. 평소라면 시어머니 혼자 또는 민우와 함께 가셨을 텐데 이번에는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게 한국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죠.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큰 목소리,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단골 가게마다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어요. 캐나다에서 온 며느리인데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 음식도 잘 먹는다고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제게 오이 하나를 손에 쥐어주시며 맛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오이는 캐나다의 것보다 작고 껍질이 얇아 그대로 먹기 좋았어요. 맛있게 먹는 제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더 드세요 하셨죠. 시어머니도 그런 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양한 해산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징어, 조개, 전복 등 한국어로 하나하나 말하며 저는 따라 배웠어요. 발음이 틀리면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시 말해주셨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세상을 가르쳐주는 엄마 같았습니다. 이날 시장에서의 경험은 특별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장 본 재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녁 식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안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한국 요리를 가르쳐 줄 테니 다음에는 내가 캐나다 요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찬찬히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된장에 양, 야채를 썰어 넣는 순서, 그리고 마지막에 두부를 넣는 타이밍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배웠어요. 이전에는 한국 요리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시어머니의 지도 아래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우는 우리가 함께 만든 된장찌개를 먹고 감탄했어요. 어머니의 맛과 똑같다며 놀라워했죠. 시어머니는 모든 건 엘리자가 했다며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어요. 이번에는 직접 만든 유자차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겨울에 유자로 유자청을 담가 두셨다가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하게 마시면 좋다고 하셨죠.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민우는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준 유자차 생각이 난다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차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 차 모임에서는 제가 캐나다 스타일의 애플파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국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디저트라며 기대하셨습니다.
저는 밤새 레시피를 찾아보며 준비했죠. 비록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약간 변형해야 했지만 최대한 캐나다에서 먹던 맛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애플파이를 만들었습니다. 반죽을 미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손맛이 중요하다며 반죽을 만지는 법을 알려주셨죠. 서로 다른 문화의 요리법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파이가 오븐에서 나왔을 때의 그 향기는 집 안 가득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맛보는 애플파이에 감탄하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날 우리는 따뜻한 홍차와 함께 애플파이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민우도 퇴근 후 함께 했어요. 우리 셋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의 모습 같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시골에 있는 친정에 다녀오자고요. 시어머니의 고향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직 그곳에 살고 계셨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한국의 시골 마을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민우는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 황금빛 들판, 그리고 산자락을 따라 늘어선 작은 마을들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차장 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학교에 갈 때 걸었던 산길, 친구들과 뛰놀던 들판,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만났던 마을 축제까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붉게 익은 감들이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어머니, 제게는 시할머니가 되시는 분이 마당에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90이 넘은 연세에도 정정하셨고 눈빛이 맑으셨어요. 시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양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온 손녀 며느리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요.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통역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엘리자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고 외국인 손녀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셨다고요.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시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 텃밭에서 기른 나물, 그리고 마을에서 난 쌀로 지은 밥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이야기, 민우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적응해가는 과정까지요. 특히 시할머니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제가 차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시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전통차와 오래된 찻잔이 들어있었어요. 시할머니께서 가보로 간직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도자기 찻잔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어요. 그 찻잔은 연한 청색 바탕에 흰 매화꽃이 그려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시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결혼할 때 받은 것인데 이제 내게 주고 싶다고요. 시어머니가 통역해 주셨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처음 만난 저에게 이런 소중한 것을 주시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방에 모여 앉아 전통차를 마셨어요. 시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쑥차였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어려움, 한국전쟁을 겪으며 가족을 지켜낸 이야기, 그리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까지요. 시어머니가 통역해 주었지만 때로는 말이 없어도 시할머니의 표정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 깊어졌어요. 시할머니는 젊은 시절 어떻게 시집살이를 했는지, 어떻게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냈는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언해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통한다고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마을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걸음이 느리셨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마을을 돌아보셨습니다.
오래된 우물, 마을 정자, 그리고 어린 시절 시어머니가 뛰놀았던 작은 시냇가까지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네셨고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어요. 외국에서 온 손녀 며느리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다가도 이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시할머니는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감이 잘 익었는지 어떻게 따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짓으로 저에게도 해보라고 하셨어요. 서툴게 감을 따는 제 모습을 보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딴 감은 바구니에 가득 담겼어요. 시할머니는 일부는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말려서 겨울에 먹자고 하셨습니다.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움이 컸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할머니의 따뜻함과 지혜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헤어질 때 시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민우와 함께 오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시어머니의 뿌리와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할머니의 찻잔을 품에 안고 그 속에 담긴 세대를 넘은 사랑과 지혜를 느끼며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처럼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름은 차 한 잔의 달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영과 저, 그리고 두세 명의 외국인 친구들이 모여 시작했어요. 저희 집 거실에서 각자의 나라에서 가져온 차를 나누며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마리아는 시부모님과의 소통이 어렵다고 했고, 일본에서 온 유키는 직장에서의 문화 차이로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은 점점 커졌어요.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모여 그 나라의 차 문화를 배우고 경험을 나누었어요. 터키의 사과차, 영국의 얼그레이, 인도의 마살라 차이, 러시아의 차이 등 다양한 차를 맛보며 그 나라의 문화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닌 문화와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어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도 이 모임에 관심을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어떤 모임인지 물어보시더니 어느 날 한국 전통차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으니까요. 10월 말 우리 집에서 모임이 열렸을 때 시어머니는 오미자차와 유자차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다도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비록 영어로 직접 설명하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통역을 해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손길을 따라 차를 우리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의식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의 화합을 이루어낸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자신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된다고요. 그날 모임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내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다고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모임을 계획했어요. 각자의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기는 음료를 가져오기로 했죠. 저는 캐나다의 핫초콜릿과 에그노그를 준비했습니다. 핫초콜릿에는 마시멜로우를 띄우고 에그노그에는 계피를 뿌려 향긋한 향이 퍼지게 했어요. 모임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인 친구들도 여러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의 크리스마스 문화와 음료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화 교류의 장이 된 것이죠.
시어머니도 함께 하셨고 이번에는 한국의 수정과를 가져오셨어요. 계피와 생강, 대추 등을 넣고 끓인 달콤한 차였는데 참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임 중간에 지영이 갑자기 일어나 모두의 주목을 끌었어요. 그리고 제게 깜짝 선물이 있다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닭이 세트였어요. 모임의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마련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시작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요. 선물을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모임이 제게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문화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이해와 우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국적이 달라도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가 가족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오히려 네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문화와 문화 사이의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임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겨났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차 한 잔의 다리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작은 문화운동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우는 제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화합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특별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하셨어요. 1년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시간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약속이나 계획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새로 피어난 녹차를 우려내고 계셨어요. 천물 녹차라고 하셨습니다. 봄에 처음 딴 어린 찻잎으로 만든 차였어요. 그 향기가 유난히 싱그럽고 맑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천물차는 가장 귀한 사람에게 대접한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족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차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차 한 잔의 다리 모임은 이제 서울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10개가 넘는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고 각 모임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3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모임이 지역 문화센터에서 다문화 행사를 열게 되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차 문화를 소개하고 각국의 전통 다과를 나누는 행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국 전통차 부스를 맡아 진행해 주셨어요. 한복을 입고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차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통차를 경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스는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와 정성스러운 손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부부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분들의 아들이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며느리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하셨죠. 시어머니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눠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큰 변화를 겪으셨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께 캐나다의 문화와 영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봄이 오면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같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임신했어요. 민우와 저는 곧 부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초기라 조심스러웠지만 시어머니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 설렘, 그리고 깊은 사랑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라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아이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더 넓은 세계를 품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셋은 거실에 둘러앉아 특별한 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며 준비해 주신 차였어요. 한국 전통 임신부 차라고 하셨습니다. 배추와 생강, 그리고 여러 한약재가 들어간 달콤하고 향긋한 차였어요. 그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소외된 것 같다며 농담을 던졌어요.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인지 등등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가르치고 싶다고요. 언어도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게 하고 싶고, 양쪽 가족의 전통과 풍습도 모두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마실 물을 차로 준비해주겠다고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아이의 첫 물을 특별하게 준비하는 풍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감동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 그런 특별한 준비를 해주시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벚꽃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것들도 있지만 차나무처럼 사계절 변함없이 푸른 것들도 있다고요. 우리 가족의 사랑이 후자와 같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2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차 한 잔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어요. 시어머니와 민우와 함께,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차의 순간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들이요. 그것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듯 삶도 항상 변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마음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남아있을 거예요. 차 한 잔의 다리가 그 변함없는 사랑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 서로의 마음에 닿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차 한 잔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작은 찻잔 속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쓰여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모금 차를 들이킵니다.